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력자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라는 건 뭘까요? 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해서 혹은 섭취하지 않아도 체내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고 어쨌든 영양소라는 건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 대표적으로 에너지원이다 라고 하죠. 에너지라는 건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에너지고요. 네, 지금 앉아있는 것조차도 에너지, 그리고 제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아도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 기초대사량이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몸을 구성한다. 네, 이거는 이제 단백질을 우리 몸을 구성한다. 물에도 포함이 되고 단백질이라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조절해준다. 이제 효소라는 게 있는데 어떤 소화 효소라고 하면 소화를 돕는 어떤 성분, 물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효소라는 의미까지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영양소가 어떤 종류의 영양소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양소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식품군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양소에서 이제 탄수화물이 첫 번째로 손꼽히죠. 이유가 뭐죠?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다 중요한데 탄수화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일단 힘을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물이 제일 중요해요. 물이 없으면 3일을 버틸 수가 없거든요. 3일까지밖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고요. 그리고 우리 몸이 힘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에너지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에너지고요.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자는 것조차도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영양소를 우리는 바로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이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식품군, 쌀, 보리밀 이런 곡식류와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와 같은 이거는 곡식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이거 분자까지 원자 분자 이렇게 넘어가긴 그렇지만 조금 더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합 탄수화물, 감자나 고구마와 같은 식품군들이 이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단백질은 이제 대표적인 식품군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고기 하면 지방이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요. 닭고기, 치킨은 좀 그렇고, 닭고기, 이제 닭도리탕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럴 때 가슴살 있잖아요. 단백질도 상당하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기라고 하면 꼭 지방만 생각할 건 아니고요. 물론 지방이 많은 그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이 좀 부위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체마다 닭고기는 또 다른 특징이 있을 거고, 돼지고기는 또 다른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요. 일단 몸을 구성해요. 그 몸을 구성한다는 의미가 조금 더 협소하게 말씀드리면 근육을 구성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몸 안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 근육이니까요. 몸이 있어야 근력은 없어도 몸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근육을 몸의 일부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면역체를 만든다. 이 면역체라는 건 뭐냐면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려는 그런 것을 이제 통틀어서 면역체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항원이라고 있어요. 항원이라는 게 이제 침투에 들어가려는 거고, 그걸 막아주려고 하는 게 항체.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효소를 만드는 데도 쓰이는데요. 그 효소는 다양하게 우리 몸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를 만드는 데 쓰인다. 이렇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단백질의 식품군은 고기, 달걀, 우유, 생선, 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백질, 우리 몸을 구성해주고 에너지원으로도 쓰여요. 그거는 그 전제 조건은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됐을 경우에 단백질이 이제 자신의 이제 몸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을 떼내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근육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 근육이 빠져나가면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게 되면요, 다른 영양소, 단백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탄수화물 적절하게 섭취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면역체 말씀드렸고, 식품군 말씀드렸고, 몸을 구성하는 데도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우리가 보통 3대 영양소라고 할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이번에는 지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방은 피부 밑에, 피부가 이 정도 이렇게 깊이가 이렇게 돼요. 우리가 보이는 건 이렇게 바깥이 표면이잖아요. 저는 이 표면과 이게 표면이고요, 이렇게 층을 형성해 있어요. 근데 이 피부층 밑에 피하지방이라고 해요. 층을 형성합니다. 그거를 피하지방이라고 하는데, 요 피하지방을 층을 형성해서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적은 양으로 많은 힘을 낼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영양소이기도 해요. 다른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경우에 에너지원으로 쓰일 때 1g당 4칼로리를 낼 수가 있다면, 지방은 1g당 9칼로리라는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만이 문제라서 지금 지방에 대한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는데, 사실 지방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필요해요.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다 필요한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부정적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우리 몸에 꼭 섭취를 해줘야 되는 식품이고, 이제 현대 세계에서는 그 지방이 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지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우리 몸속 내장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음식의 맛도 아주 좋게 해줍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떤 식품군들이 있을까요? 고기, 이런 게 외우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고기, 또 뭐 있죠? 식용유, 마가린, 버터, 땅콩, 이렇게 더 있지만 요 정도로 기름이 많은 것들에 이제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지방은 꼭 필요한 필수 성분이지만 탄수화물이든 단백질도 마찬가지지만 지방 역시도 적절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에 도움이 돼요. 그 점 알아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대 영양소를 넘어서 이제 무기질 말씀드릴 텐데요. 무기질, 비타민, 물, 이 세 가지는요, 제가 시간이 다시 날 때, 이게 시간이 좀 오버가 돼서 다음 시간에 한번 2편으로 나눠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